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건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런 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물은 이렇게 자유롭게 굉장히 많이 흐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굽이굽이 이제 굽이쳐서 흐르면서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항을 달면 전기의 흐름이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로는 옴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식, 도식, 뭐 이런 도식을 주로 사용을 할 거니까 도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저항.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항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여러 개의 저항을 사용하면 각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제 전위차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이제 전위차가 있고, 이쪽에서 만약 10V라고 하는 10V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가 그라운드다 라고 했을 때, 만약 내가 여기에 이렇게 뭐 1kΩ이라고 하는 크기의 저항을 하나 달고, 또 여기에도 1kΩ이라고 하는 저항을 달게 된다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전체의 반만큼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 위치는 5V가 될 거고 여기는 0V가 되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굳이 뭐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이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생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변 저항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은 가변 저항의 용량이 100kΩ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점이 될 거고, 그럼 만약 여기에 10V를 이렇게 걸고 이쪽에 그라운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쪽은 0옴, 이쪽은 만약 이렇게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쪽은 100k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볼티지는 0V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위치를 쭉쭉쭉쭉쭉 올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놔두게 되면 요만큼이 50kΩ, 또 요만큼도 50kΩ 이렇게 돼서 요 위치의 전압은 요거를 반으로 나눈 5V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변 저항이라는 걸 쓰게 되면 내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의 볼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압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아마 즐겨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고를 움직인다든가 양을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품은 뭐 컨덴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컨덴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드디어 컨덴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식 그 표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덴서보다 커패시터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 정확한 표현은 전하를 모으는 건데, 예, 전기를 모으는 장치, 그래서 축전기라고 하고요.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직류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걔가 직류 성분을 제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지금은 커패시터라고 하는 부품이 이렇게 표시하기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 커패시터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전해 커패시터라고 해서 극성이 있는 커패시터가 있는데, 극성이 있는 커패시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은 전기를 저장하거나 또는 직류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여기에 담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단위로 페럿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계속 지금 전자기학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페러데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러데이에서 따온 그 단위인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이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마이크로 페럿, 또는 나노 페럿, 피코 페럿 이런 등등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직접 그 하나하나 부품들을 이제 설명하고 연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회로들을 구성하거나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